근데 이제 우리가 5단원에서 물질의 특성이라는 걸 배울 텐데, 그지?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 첫 번째로 물질 특성이야.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어. 그지? 뭐 물질이라 하면 이제 뭐야? 물체, 물질 있잖아. 그지? 물체면 뭐야? 그냥 우리 주변에서 어떤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그지? 그지?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물체고, 물질은 뭐야? 그 물체를 이루는 어떤 성분, 재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그 물질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걔네들이 어떤 성분을 갖고 있단 말이야. 이제 여기 뭐 뭐라고 되어 있어? 특성, 성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뭐야? 특별한 성질이다 이거지. 그지? 그러니까 물질들이 여러 가지 성질을 갖고 있지만 그 물질들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A라는 성질이 있는데 어떤 물질은 A에 대해서 뭐 어떻고 그러니까 물질마다 어떤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 그지?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우리가 특성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이 어떤 성질이 서로 달라 그지? 그 고유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성질이 뭔지를 알면 내가 이 A하고 B를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은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성질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어떤 물질을 구분할 수 있다. 응? 물질을 구분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고유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달라지더라도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성질은 변하지 않아야 돼. 그런 성질을 우리가 물질의 특성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지? 아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 단원에서는 크게 네 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겉보기 성질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겉으로 봤을 때 나타나는 성질이 있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있어?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의 맛, 냄새, 그지?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지 않겠니? 맞아? 그 다음에 뭐 단단한 정도 그 다음에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뭐 어떤 광물이라고 한다면 걔네들 그 광물들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모양이 있잖아 결정 모양 그런 거 그래서 겉보기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감각기관이나 이런 우리가 눈이나 뭐 귀나 혹은 이런 혀 이런 감각기관이나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는 성질을 겉보기 성질이라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얘기했잖아. 이것도 특성이다. 고유하다라는 건 안 변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설탕이 있어. 설탕은 우리가 알다시피 단맛, 고유한 맛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설탕이 많든 적든 그게 달달하는 맛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똑같이 설탕이 많아도 달고 적어도 단 건 마찬가지잖아. 소금도 마찬가지지. 적어도 짜고 적어도 짜고 많아도 짜. 그치? 냄새도 좀 드러운 얘기해서 그렇다만 똥이 있는데 똥이 조금일 땐 냄새가 안 나고 뭐 향기롭고 똥이 많을 때는 똥은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서 고유하다라는 건 니네가 배우는 단원에서 양을 생각하면 돼. 양이 많든 적든 항상 똑같은 어떤 특징을 나타내면 그게 물질의 특성, 고유한 성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서 그 첫 번째로 겉보기 성질이라는 게 겉보기 성질. 그러니까 얘네들도 방금 얘기했듯이 그 양에 따라서 그게 크든 작든 양이 많든 적든 걔네들이 갖고 있는 맛, 냄새, 굵기 이런 거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렇잖아. 금덩어리가 노란색인데 반으로 잘랐더니 이상한 색깔 되지 않잖아. 반으로 잘라도 금은 금이야. 우리 흔히 이제 금색이라고 표현을 하지. 그래서 첫 번째 겉보기 성질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자, 녹는 점과 끓는 점이라는 게 있어요. 녹는 점, 끓는 점. 그지? 말 그대로 녹는 점은 어떤 고체였던 애가 녹아서 액체가 될 때 온도거든? 그 다음에 끓는 점은 어떤 액체가 부글부글 끓어서 기체가 될 때 온도란 말이야. 근데 니네 생각해봐. 우리 아저씨 물에 끓는 점 잘 알지?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고 하지 않나? 그럼 내가 물을 이만큼을 담아놓고 가열해서 이 물을 끓여. 그리고 한쪽에서는 더 많이 큰 냄비에다가 물을 올려놓고 내가 이걸 가열해서 끓여. 자, 물론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 얘가 더 오래 걸리긴 해. 근데 얘네들이 부글부글 끓을 때 온도를 재보면 얘도 100도고 얘도 100도야. 그러니까 이 녹는 점 끓는 점이라는 것도
양이 많든지 적든지 간이 어때? 똑같다 이거야. 변하지 않는다 이거지. 물의 양이 많다고 해서 얘가 끓는 점이 높냐? 그거 아니라 이 말이야. 물의 양이 적다고 해서 끓는 점이 낮으냐? 그것도 아니라 이거지. 단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안 걸리고의 차이인 거지 끓는 점이랑 온도 자체는 똑같다 이거야. 양이 많든 적든. 알겠지? 이거 뒤에 가서 자세히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냐? 밀도라는 밀도. 우리가 이렇게 흔히 무겁다, 가볍다 표현하는 게 있거든. 그 밀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용해도라는 게. 뭐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건데 어쨌든 공통적인 이 성질들, 물질마다 이런 성질들을 갖고 있지만 이 성질들은 양에 따라서 변하지 어떻다? 않는다. 그래서 고유하다 이렇게 표현한다. 양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양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양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성질, 그걸 우리가 물질의 특성이라고. 그럼 반대로 양이 달라지면 그 값이 달라지거나 성질이 달라지면 그건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없겠지? 맞지? 그러면 물질들이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성질 중에서 물질의 특성이다라고 할 수 없는 특성이 아닌 것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지만 질량은 어때? 우리가 이 특성은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물질을 구별하는데, 그치? 구별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설탕이 예를 들어서 100g, 어? 근데 설탕이 좀 200g이 있는 거지. 달라지잖아. 질량이라는 게 100g, 200g 다르잖아. 같은 설탕인데 달라지잖아.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뭐야? 소금 100g이 있어. 그러면 100g이라는 것만 보고 이게 설탕인지 소금 구별할 수 없지? 이런 거. 질량, 그 다음에 부피, 어? 그 다음에 뭐 길이, 그치? 온도는 조금 예외적이긴 한데, 그치? 왜냐면 사실 이것도 온도는 온도거든, 그치? 온도는 온도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온도는 그냥, 이 온도도 되게 변하지. 예를 들어 내가 이 설탕을 가열하다 보면 변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온도도 물질 특성이 아니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온도들, 그러니까 조금 요거는 조금 특이한 거지. 이거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뭐 등등등, 넓이, 면적, 완치, 이제 등등.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도 이게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값이 달라지는 것들은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그럼 어쨌든 이런 물질마다 이런 갖고 있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뭘 한다고? 물질을 구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질을 이런 특징들을 여기서 분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치? 물질의 분류라는 게 물질. 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그치? 근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 얘기 없이 물질 그러면 대부분 이 물질은 뭐야? 순물질이다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질 그러면 그건 순물질 말아요. 그냥 말 그대로 뭐야? 한 종류의 물질이 한 종류의 물질. 그치? 한 종류의 물질. 한 종류의 물질. 소금이 있어. 그럼 소금이라는 건 한 종류잖아. 그러니까 소금 한 종류만 있고 순물질.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종류의 순물질을 섞은 게 있겠지. 뭐가 있을까? 혼합물이라고 하죠. 혼합물. 그치? 혼합물. 그렇잖아. A라는 순물질과 B라는 순물질이 있는데 내가 이걸 단순히 섞어만 놓은 거야. 이걸 뭐라 그래? 혼합물이지. 맞지? 근데 혼합물은 또 이제 둘로 나뉘어.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A라는 애랑 B라는 애를 내가 섞었다는 거야. 근데 그걸 고르게 잘 섞었느냐? 이제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고요. 섞여 있긴 한데 얘네가 막 일정치 않게 어디는 좀 많이 섞여 있고 어디는 좀 그렇지. 불균일 혼합물이다. 근데 이게 중요해 사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질 그런 순물질을 말하는 건데, 자, 이 물질은 더 작게 들어가면 뭘로 이루어져 있어? 원소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물질, 순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소가 어떻게 되냐 이거지. 만약에 얘가 순물질인데 이 녀석이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다 라고 하면 뭐야? 그거를 폿
원소 물질이라고 불러요. 순물질인데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소가 몇 종류냐를 보는 거야. 한 종류의 원소로만 돼 있으면 호동소 물질. 한 종류의 원소로 돼 있는 이루어져 있는 물질은 우리가 뭐야? 호동소 물질이라고 해. 근데 너희가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 보기에 쭉 나와 있는 물질 중에서 이게 수물질인지 혼합물인지 혹은 호동소 물질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거 되게 어려워한단 말이야.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데 선생님이 좀 이따 예를 들어줄 거야. 그 물질을 들여다봤더니 그 물질을 이루는 원소가 두 종류 이상이야. 그럼 그런 애들 우리가 뭐라 그래? 화합, 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소가 두 종류 이상의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그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야. 자, 요 혼합물은 뭐 단순히 섞여져 있는 거니까 이건 좀 이따 다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볼 텐데, 그러면 대표적인 예들을 좀 적어보자. 자, 우리 일반적으로 금속 있지, 금속. 그냥 한 종류의 금속 있지. 걔네들은 대체로 다 호동소 물질이라고 보면 돼. 고체 상태의 금속. 물론 모든 금속이 수물질은 아니지. 예를 들어 혼합물도 있어. 금속 중에는 일단 일반적으로 철이다. 그럼 철이라는 원소 한 종류만 돼 있거든. 그래서 대부분의 금속들은 호동소 물질이라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너희가 손에 들고 있는 연필 혹은 샤프의 샤프신, 그치? 흑연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고체만 있느냐? 기체도 있어. 기체도 있어. 예를 들어서 산소 기체, 뭐 수소 기체, 뭐 질소 기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우리 아마 책에 보면, 이제 책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예들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지? 반면에 이제 화합물, 이것도 이제 예를 써놓고 선생님이 좀 그림을 그려볼게. 가장 유명한 화합물이 있지. 물이야, 물. 우리가 근데 보통 과학 시간에 배우는 물은 순수물이거든. 증류수라고도 부릅니다. 증류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있고, 그지? 뭐 메테인이라는 것도 있고요. 응? 그 다음에 뭐 암모니아 기체, 되게 많아. 화합물은 정말 많아. 일단 구분을 하는 방법을 좀 해볼게. 선생님이 물하고 이 산소 기체하고 바꾼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산소 기체가 들어있는 거야. 그럼 산소 기체는 산소 분자라는 걸로 되어 있거든. 그죠? 산소 분자. 저는 하얀색으로 그릴게.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그런 산소 분자들로 이루어진 기체가 뭐야? 산소 기체인 거야, 산소 기체. 응? 산소 기체. 그럼 이게 들여다봐봐. 그게 분자가 됐던 뭐가 됐던 원소가 몇 종류야? 산소라는 원소 원자 한 종류밖에 없잖아. 맞지? 이런 애들이 호동소 물질이야, 호동소 물질. 자, 뭐 예를 들어 여기 수소 기체가 있어, 수소 기체. 자, 수소 기체가 있다고 할게. 그럼 수소 기체는 수소 분자라는 걸로 돼 있어.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쓸게요. 수소 분자는 또 이렇게 수소 원자들끼리 이렇게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수소 분자야. 응? 자, 이렇게 보면은 어찌됐건 간에 수소라는 원자밖에 안 보이거든. 한 종류밖에 안 보이거든. 그럼 얘도 뭐야? 얘도 호동소 물질이 되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내가 이 두 기체를 섞은 다음에 전기 스파크를 팍팍 일으키잖아. 물이 만들어진다. 그럼 여기 증류수가 만들어졌다고 하겠지. 그치? 그럼 물은 이제 나중에 얘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물이라는 건 물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물을 이루고 있는 물 분자를 보면 말이야, 물 분자는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가 이렇게 두 개씩 결합이 돼 있거든.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럼 얘를 봐봐. 얘를 보면 뭐 얘도,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생긴 애밖에 없지. 그러니까 일단 수물질이야. 한 종류의 물질이면 수물질인데, 걔를 이루는 원소가 몇 종류야? 수소와 산소 두 종류가 되지. 그럼 이런 애들은 수물질이면서 뭐다? 화합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얘네들 지금 이렇게 생긴 애밖에 없잖아, 여기. 그러니까 수물질이면서 호동소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얘는
원소의 종류가 어쨌든 지금 여기 산소, 수소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화합물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원소의 종류를 보는 거야. 그 얘가 뭐가 여기 뭐가 있든지 간에 원소가 몇 종류를 보는 거야. 근데 이제 유의할 거는 아까 선생님이 여기 지웠지만 혼합물 얘기했었거든. 혼합물. 자, 혼합물은 뭐야? 서로 다른 종류의 순물질끼리 그냥 단순히 뭐야? 섞여 있는 거.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거야. 여기에 산소기체가 이렇게 있어. 산소기체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수소기체를 집어넣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니네 여기서 선생님 얘는 원소가 두 종류니까 화합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이 그림을 보면 물질이 두 개잖아. 그치? 두 종류의 물질이 있는 거지. 이건 원소가 두 종류라고 해서 화합물이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얘는 그냥 산소라는 순물질과 수소라는 순물질이 그냥 고르게 섞여져 있는 것 뿐이야. 그럼 이건 뭐라고? 혼합물이라고. 혼합물. 물론 이 혼합물 중에서도 얘네가 고르게 섞여져 있으면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봐. 너희는 그림으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이런 애가 있어. 이렇게 생긴 애밖에 없어. 그럼 이게 순물질인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어때?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이렇게 생긴 애도 있지? 두 종류가 보이지? 그게 뭐 분자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이거는 순물질이 아닌 거야. 혼합물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원소가 두 종류라고 해서 화합물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는 좀 풀어봐요. 그래서 얘는 순물질이구나. 얘는 모든 순물질이구나. 얘는 화합물이구나. 요거는 너희가 조금 연습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제 물질은 크게 순물질.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지웠지만 혼합물 이렇게 두 개 나눕니다. 혼합물은 걔네들이 이제 단순히 섞여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섞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눈다고 그래요. 자, 요거 이제 지워볼게. 혼합물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 그러면 순물질이 있고 뭐가 있다고? 혼합물이 있단 말이야. 방금 그림에서 나왔던 것처럼 서로 다른 종류의 물질이 두 개 이상이 그냥 섞여 있는 거. 단순히 섞여져 있는 걸 뭐라고 한다? 혼합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그게 고르게 잘 섞여져 있으면 균일 혼합물. 이제? 고르지 않게 어디는 좀 많이 섞여 있고 어디는 좀 적게 섞여 있고 이러면 이걸 우리가 불균일 혼합물 이렇게 부른다. 자, 우리가 이 단원에서 물질의 특성을 배운다고 했잖아. 봐라. 그게 호돈성 물질이든 화합물이든 우리가 순물질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우는 이 물질의 특성이 양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아. 일정하게 나타난다. 아까 얘기했지. 물질의 특성이라 부르는 성질은 양이 많든 적든 어떻다? 똑같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순물질인 경우에는 그 양이 많든 적든 우리가 배울 물질의 특성이 항상 일정하게 나타난다. 근데 혼합물은 그게 고르게 섞여져 있든 혹은 고르지 않게 섞여져 있든지 간에 왜냐면 내가 성분을 더 많이 섞어. 그럼 그 섞는 정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우리가 얘기했던 이 물질의 특성이라 부르는 게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물이 있어. 그치? 얘는 순물질 중에서도 화합물이지? 근데 물은 그 양이 많든 적든 아까 얘기했던 물질의 특성 중에서 녹는 점이라고 치자. 양이 많든 적든 녹는 점이라고 항상 똑같다는 거야. 근데 혼합물은 어때? 자, 내가 만약에 물에다가 설탕을 섞어요. 우리 이제 뒤에 가면 용해도라는 거 배우면서 용액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 자, 미리 얘기하자면 우리가 앞으로 배울 용액은 무조건 다 균일 혼합물이라 생각하면 돼. 그럼 대표적인 설탕물이 있어. 그럼 내가 설탕물을 냉장고에 넣어서 얼리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거기다가 한 컵에 물이 딱 있는데 여기다가 설탕을 한 스푼 녹였느냐 두 스푼 녹였느냐에 따라서 이 설탕물이 녹는 어느 온도가 달라져. 그래서 정리하자면 순물질은 그 양이 많든 적든 물질의 특성이라 부르는 성질이 일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혼합물의 경우에는 내가 어떤 애들을 어떻게 섞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배울 이 물질의 특성이 그때그때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지. 알겠지? 그거를 잘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 혼합물에서
대표적인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 나눈다고 했잖아. 자, 이것도 좀 예를 적어볼게. 자, 우리 뒤에 가면 배울 용액이라고 하는 건 다 뭐라고? 균일 혼합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근데 사실 용액 그러면 애들이 액체만 생각하는데 기체도 용액이긴 해요. 그치? 그러면 기체 중에 균일, 대표적인 기체인데 용액인 게 뭔 줄 알아? 공기야, 지금. 공기는 질소라는 기체, 산소라는 기체,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들이 어떻게 돼? 고루고루 퍼져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산소가 좀 많고 저기 가면 산소가 적고 이게 아니라 공기가 대표적인 균일 혼합물이고요. 그 다음 니네 이제 금속 중에서 아까 얘기했지. 순석에 한 종류의 금속은 나무금속 물질인데 금속을 두 종류 이상 섞은 경우가 있어. 이거 뭐라고 하냐면 합금이라고 합금. 그 가정에서 집에서 쓰는 대부분의 그 주방기구들 있지? 뭐 스테인레스라고 하지? 대표적인 합금이거든. 그리고 균일 혼합물. 우리 거기 책에 보면 또 마찬가지로 균일 혼합물이 얘들 나와 있어요. 그지? 자, 아까 이제 용액 얘기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설탕물, 소금물, 그다음에 뭐 굳이 쓸까? 뭐 식초. 이것도 사실 이제 용액인 건데 등등등. 다 고리를 섞여 있어. 그지? 그 다음에 불균일 혼합물은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거라 대표적인 흙탕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알려줄게. 만약에 혼합물인데 액체잖아. 가만히 냅두는데 가라앉는 게 생기면 무조건 불균일 혼합물이야. 네, 아무리 하루를 냅두든 이틀 냅두든 가라앉는 게 없으면 그 액체는 균일 혼합물이야. 만약에 다 혼합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균일 혼합물인지 불균일 혼합물인지 구별하려면 만약에 액체인 경우에 가라앉는 게 있다 그러면 불균일. 가라앉는 게 분명히 뭔가 섞어서 만든 액체인데 가라앉는 게 없다 그러면 균일. 그래서 흙탕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오렌지 주스 같은 것도 이제 장사 잘 안 되는 마트 같은 데 가면 주석이 잘 안 팔리는 주스들 보면 오렌지 노랗게 가라앉아 있다. 먹을 수는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그 오렌지 주스 안에 있던 오렌지 알갱이들이 이렇게 이제 가라앉은 것 뿐이지. 그리고 뭐 오렌지 주스. 그지? 그 다음에 그냥 너희가 길 가다가 어떤 돌멩이 하나 주웠어. 그지? 그 돌멩이에 조그만 광물들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근데 걔네들만 어디는 광물, 껌기 보이는 광물 되게 많은데 이쪽은 좀 조금 이래. 붉은 감석. 그다음 니네 우유도 하얘서 안 보이지만 우유도 오래 두면 가라앉는 게 있어. 그지? 우유. 가라앉는다고 못 먹는 게 아니라고. 그게 상해서 가라앉는 게 아니라 우유 안에 들었던 여러 가지 조그만 알갱이들이 가라앉은 거나 우유. 그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네들은 물질의 특성이나 우리가 배울 것들이 항상 일정하다. 그지? 근데 얘는 내가 예를 들어서 흙탕물이야. 물하고 흙하고 섞은 거잖아. 흙을 얼마나 섞느냐에 따라서 뭐 녹는 점, 끓는 점, 소위 말하는 이 물질의 특성이라는 게 그때그때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만약에 공기라고 하는 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소라는 기체와 산소라는 기체가 99%잖아?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얘는 질소라는 기체 성질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산소라는 기체 성질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치? 근데 얘네들은 특히 화합물이라고 하는 애는 아까 얘기했죠. 수소하고 산소 기체 섞어서 전기 스파크를 팍팍 일으키면 물이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화합물이 만들어지면 원래 있던 성질 다 없어지는 거예요. 혼합물은 그 섞여져 있는 애들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화합물이라는 게 된다 그러면 산소기체와 수소기체를 섞어서 물을 만들면 산소기체와 수소기체 성질 없어져. 그냥 새로운 어떤 물이라는 놈이 가진 새로운 성질이 생기는 거야. 그런 또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얘는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니까 얘는 물질의 특성이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게 순물질인지 혹은 혼합물인지 구별을 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지. 이제 특히 우리가 그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봐봐. 물론 이제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따로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의미는 알잖아. 맞지? 녹는 점이 뭐야? 녹는 점은 고체가 액체로 이제 될 때 일정하게 그지 온도야. 네. 그 다음에 말하면 끓는 점은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온도야. 그지? 네. 아니 아직 안 넘겨도 돼. 그게 뭐냐면 방금 얘기했잖아. 네.
그 녹는 점이니, 끓는 점이니,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어는 점이라는 거 똑같아. 이 녹는 점 이코르 어는 점이거든. 그럼 예를 들어 이런 온도들이 순물질은 니네 1학년 때 상태 변화에서 배웠겠지만 상태가 변하는 동안 온도가 안 변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어떤 애가 뭐 0도에서 녹는다 그러면 녹고 있는 동안에 계속 0도일 거란 말이야. 그치? 순물질들은 이렇게 녹는 동안 혹은 끓는 동안 온도가 안 변한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어떤 혼합물을 만들면 이게 달라지는 거야. 달라지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거기 봐봐. 만약에 내가 어떤 그냥 물이 있고요. 그냥 물이 있고 이거는 또 뭐야? 순물질이 혼합물이야. 물이 혼합물이야? 순수하게 물만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 그냥 물질 그러면 순물질이라고. 물밖에 그냥 물만 써놨잖아. 그럼 순물질이지. 근데 내가 물에다가 소금이라는 고체를 녹였어. 소금물을 만들었어. 그러면 그때, 그때 끓는 점을 한번 비교해보자. 끓는 점. 끓는 점. 우리 알다시피 끓는 점, 물은 100도에서 끓어요. 그치? 그럼 우리 너희 1학년 때 그거 배웠지? 가열곡선, 냉각곡선이라는 거 배웠지? 맞아? 내가 그 비커에다가 어떤 물을 딱 담은 다음에 얘를 가열해. 가열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물이 뭐 예를 들어 처음에 뭐 한 10도였다 치자고. 가열하다 보면 온도가 점점 올라가지? 얘가 몇 도가 되면 100도라는 온도가 되면 어떻게 돼? 물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수증기로 변하는데 그 물이 다 끓어서 다 없어질 때까지는 어떻게 돼?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맞지? 이게 순수한 물일 때 얘기야.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물에다가 소금물을 섞었어. 그지? 뭐하고 뭐를 섞은 거야? 고체하고 액체를 섞은 거지. 맞니? 고체하고 액체를 섞은 다음에 그 소금물을 가열해본 거야. 가열하면서 이 소금물도 부글부글 끓긴 할 거 아니야. 그 온도를 재봤대. 자, 그래서 가열곡선을 그려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타나. 소금. 그 무슨 얘기냐? 그 소금물은 끓긴 끓어. 근데 그 끓는 온도도 일단 뭐보다는 높아? 물보다는 높고요. 끓는 동안에도 온도가 점점 어떻게 돼? 올라가더라 이거야. 알겠니? 공주야 졸려? 먹고 와서 그래. 그치? 자, 여기다 적어줄게. 해봐. 고체하고 액체를 섞어서 만든 혼합물은, 그치? 얘는 우리가 이 가열곡선을 가열하면서 가열곡선을 한번 그려보면 순수한 물질보다 순수한 물질보다 어떻게 돼?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는 거야. 더 높은 온도에서 뭐야? 끓기 시작한다. 이거 나중에 뭐라고 배우냐면 끓는 점 오름이라고 배워. 알겠니? 뭐라고 한다고? 끓는 점 오름. 알겠니? 그 다음에 끓고 있는 동안에 또 어떻게 된다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치? 왜냐면 끓어도 얘만 끓어서 나가는 거야. 소금은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점점 올라가. 그래서 끓고 있는 동안에, 끓고 있는 동안에도 온도가 어떻게 된다? 계속 올라가더라.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 알겠니? 고체하고 액체를 섞어서 혼합물을 만들면 걔가 순수한 액체일 때에 비해서 어떻게 돼? 끓는 점이 일단 높아지게 되고 끓는 동안에도 어떻게 된다?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 알겠니?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얼려오는 거야. 얼리면서 온도를 낮춰주는 거지. 근데 이제 냉각곡선이라는 걸 그려보는 거야. 냉각곡선. 자, 마찬가지로 물하고 소금물일 때야. 우리 알다시피 물의 온도가 뭐 10도쯤 됐어. 자, 내가 물을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이제 점점 차갑게 만드는 거지. 그럼 우리 알다시피 물의 온도가 점점 내려가다가 어떻게 돼?
얘는 0도가 되면 얼기 시작하겠지. 맞아? 근데 얘도 온도를 계속 재보면 물이 완전히 다 얼 때까지는 0도가 계속 어떻게 돼? 유지가 돼요. 근데 내가 마찬가지로 또 뭘 만들었어? 소금물을 만든 거야. 소금물을 만든 다음에 온도를 낮춰보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낮아지다 얘도 얼기 시작하거든? 근데 얘도 얼기 시작할 땐 오히려 온도가 더 낮아져. 그러니까 순수한 액체일 때보다 고체하고 액체를 섞어서 혼합물을 만들면 순수한 액체일 때보다 어는 점은 어떻게 돼? 낮아져요. 그리고 어는 동안에도 온도가 어떻게 된다? 계속 내려가. 알겠어? 이건 뭐 이해가 안 되면 외우는 수밖에 없다. 일단은 알겠니? 이렇게 된다. 끓는 점은 순수한 액체보다 높아지는 거고 어는 점은 순수한 액체보다 낮아지는데 어는 동안에도 온도가 어떻게 된다? 계속 내려간다. 여기서 추가하면은 어는 점은 오히려 어떻게 된다? 어는 점은 낮아지는 거지. 끓는 점은 높아지는 거지. 맞아? 그러면 어는 점 이걸 내림이라고 표현해. 어는 점 내림. 어는 점은 낮아져. 그 다음에 어는 동안에 어떻게 된다고? 어는 동안에도 온도는 어떻게 된다? 계속 또 내려간다. 응? 온도 계속 내려간다. 자, 그런데 우리 혼합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도를 내가 달리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 소금물이 뒤에 가서 농도도 얘기했지만 10%짜리 농도의 소금물이었다고 칠게. 얘네가. 자, 내가 소금을 한 스푼을 더 넣었어. 그 농도를 20%짜리 만들었다고 치자. 어떻게 될까? 더 높아지는 거야. 더 높아지는 거야. 알겠어? 어는 점은 더 낮아지는 거야. 더 낮아져. 그래서 고체랑 액체를 섞어서 혼합물을 만들면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져서 끓는 점은 더 높아지는 거고 어는 점은 더 낮아지는 거야. 알겠니? 농도에 따라서 어때? 끓기 시작하는 온도 달라지는 거야. 그지? 순물질은 어때? 양이 아무리 많아도 100도란 말이야. 반면에 이런 소금물과 같은 혼합물들은 농도가 변하면 예를 들어 끓는 점이니까 끓기 시작하는 온도 달라진다 이거지. 얼기 시작하는 어는 점도 어때? 달라진다 이거. 알겠어? 그래서 고체하고 액체를 섞었을 때는 그럼 이거 왜 높다고? 이거 왜 높아진다고? 그러니까 소금은 그대로인데 물만 증발하거든? 그럼 나중에 소금이 그러니까 이거지. 소금이 물이 여기 소금이 있어. 소금. 여기 물 분자가 이렇게 있어. 그럼 우리가 끓는다고 하는 건 이 물이 기체가 변해서 나가는 거잖아. 맞아? 근데 얘가 기체로 변해서 나가면 나갈수록 농도가 진해지거든? 그러면 이 소금 입자들이 이 물이 끓어서 나가는 걸 방해한다. 그러니까 그걸 뚫고 나가려니까 어때? 더 힘이 많이 필요하지. 더 많이 가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끓는 점이 높아진다. 알겠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이런 게 있어. 우리 그 옆에 보면은 이제 플러스 당연히 갖고 나와 있는 건데 내가 이제 만약에 혼합물을 만드는데 자 고체를 섞어가지고 어떤 혼합물을 만드는 거야. 얘네 그 옆에 보면은 대표적인 예로 그 나프탈렌하고 파라디클로르벤젠이라는 물질이 있거든. 자, 예를 들어서 나프탈렌이라는 고체가 있어. 나프탈렌이라는 고체하고 파라디클로르벤젠이라는 물질이 있어. 그럼 얘네들 각각은 뭐냐? 얘네들 각각은 순물질이야, 혼합물이야? 동준아. 얘네들 각각은 순물질이야, 혼합물이야? 순물질이야. 근데 그 서로 다른 순물질을 내가 섞어서 혼합물을 만들었단 말이야. 네. 그런 다음에 얘네를 가열해서 이제 내가 녹여보는 거야. 자, 녹여보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열 곡선을 이렇게 딱 그려보면은 예를 들어서 나프탈렌만 내가 가열했어. 그럼 나프탈렌 녹는 점이 있겠지? 네. 그럼 나프탈렌 쭉 온도가 올라가다 고체 상태 나프탈렌이 녹기 시작하겠지? 맞아? 네. 그럼 다 녹을 때까지 온도가 안 변하다가 나프탈렌이 녹으면 또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겠지? 자, 예를 들어서 이 하얀색이 그냥 순수하게 나프탈렌이라는 물질만 내가 가열했을 때 녹는 점이라고 해보자. 맞아? 그 다음에
파라디클로로벤젠이 있을 거야. 파라디클로로. 그죠? 그럼 얘도 얘 나름대로 녹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가열을 해봤어. 가열을 했더니 이제 얘는 어때? 나프탈렌보다는 녹는 점 좀 낮은 거야. 뒤에 가서 녹는 점 얘기할 건데. 이렇게 되더래. 예를 들어서 파라디 클로로벤젠이라고 하는 물질에 녹을 때 가열 곡선이라 해보자. 근데 이제 내가 이 두 개를 섞은 거야. 섞은 놈을 가열해 본 거야. 섞은 놈. 섞은 놈을 가열해 봤더니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이 돼. 자, 이 지금 파란색 그래프는 뭐야? 나프탈렌하고 파라디클로로벤젠을 섞은 다음에 가열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고체들을 섞어서 혼합물을 만들면 그 고체들 섞은 혼합물의 녹는 점은 일단 얘네들 각각의 녹는 점보다 어때? 맞아요. 낮아진다. 자, 고체 혼합물의 경우 여기다 쓸게. 고체 혼합물은 고체와 고체 혼합물은 걔네들 각 성분의 녹는 점보다 어떻게 돼? 낮은 온도에서 녹는다. 녹는 점이 낮아진다 이거야. 낮은 온도에서 녹더라. 응? 녹는 점이 낮아진다 이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이런 거를 사실 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렇게 혼합물이 되면은 뭐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이 달라지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도 몇몇 이용할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니네 이 고체하고 액체를 섞으면 어는 점이 순수한 액체일 때보다 낮아진다 그랬지. 그럼 니네 물 오면 도로에다 못 뿌려? 염화칼슘 뿌리지? 그러면 눈은 따지면 물이잖아. 거기다가 염화칼슘을 뿌려버리는 거야. 혼합물이 되지. 그러면 어는 점이 확 낮아지니까 얼어있던 눈이 녹아버리는 거야. 알겠니? 요 어는 점이 낮아지는 걸 이용한 대표적 예가 뭐라고? 도로에 도로에다가 뭐 한다? 염화칼슘. 염화칼슘 뿌리는 거야. 그럼 이제 내렸던 눈이 다시 녹아버리는 거야. 왜? 혼합물이 되면 녹는 점이 낮아졌으니까 영하 뭐 예를 들어 20도인데 녹는 점이 영하 30도야. 그러면 영하 20도에서는 얘는 안 녹아야 되는 거야. 녹는 점보다 어는 점보다 높으니까. 그래서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용한 대표적인 예다. 이제 이걸 뿌린대요. 맞아?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거든. 자, 하나가 더. 자, 그건 이제 요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고체하고 고체를 섞으면 걔네들 고체들 각각의 녹는 점도 낮아진다 그랬지? 그러면 이것도 이용하면 뭐야? 내가 녹이기가 어려운 고체가 있어. 녹는 점이 너무 높아서. 또 거기다 다른 고체 하나 섞어버리면 어떻게 해? 녹는 점이 확 낮아지는 거지? 맞아? 자, 요거를 이용한 또 대표적인 예로는 뭐가 있냐면 댐납이 있어, 댐납. 댐납하고 우리 너희 잘 모르지만 이렇게 집집마다 두꺼비집이라고 하는 그 전기 차단기가 있거든? 그 안에 퓨즈가 들어있어. 자, 퓨즈는 뭐냐면 전기가 너무 많이 들지? 맞아? 그러면 이제 그 전선에 열이 발생하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전기가 너무 많이 흐르면 그 중간에다 퓨즈를 달아놓은 거야. 이 퓨즈가 그냥 녹아버리게 하는 거지. 근데 이 퓨즈가 없을 때 전기가 나가버리면 이 퓨즈를 다시 이어줘야 되거든. 근데 집에 여분의 퓨즈가 없으면 철사로 이어도 돼. 근데 이걸 계속 방치하면 안 되지. 왜? 나중에 진짜로 전류가 많이 흐르면 철사는 안 녹아버려. 녹는 점이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퓨즈는 마찬가지 이런 여러 종류의 금속을 섞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낮은 온도에서 녹을 수 있게. 쉽게 녹을 수 있게. 그 다음에 댐납도 마찬가지야. 그냥 납이라는 애가 있어. 거기 보면 나와 있을 거야. 납은 잘 안 녹아. 녹는 점이 너무 높은 거야. 납이 이렇게 녹는 점이 너무 높아. 근데 여기다가 주석을 섞어. 주석이 녹는 점이 이거야. 두 개를 섞어버리면 그 두 개 녹는 점보다 더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인두 가지고 쉽게 녹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댐납이나 퓨즈는 바로 이제 혼합물이 됐을 때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걸 이용한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로 뭐가 있냐면 내가 이번에 서로 다른 액체를 섞어서 혼합물을 만드는 거야. 응? 액체를 섞어서. 잘 봐. 예를 들자면 물하고 내가 알코올을 섞었어.
흔히 에탄올이라고 하지. 그럼 이제 이 두 액체를 섞어가지고 가열하는 거. 그럼 얘는 끓을 거 아니야. 맞니? 두고 뭘 끄겠지 지원아. 요거까지만 합시다. 요거만 잘 하실게. 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각각 가열을 해보이고. 일단 내가 물을 가열하면 몇 도에서 끓는다고? 100도에서 끓어요. 그래서 순수한 물을 가열하면 100도에서 끓는 동안 온도가 안 변하다가 다 끓으면 이 온도가 또 올라가겠지. 그 다음에 이번에 내가 에탄올이라는 알코올만 따로 끓여본 거야. 에탄올은 대략 78도 정도에서 끓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78도 정도에서 끓어. 에탄올은. 알겠니? 그럼 순수하게 에탄올만 내가 가열했을 때는 또 이렇게 나타나. 가열 곡선. 요거는 물일 테지? 맞지? 근데 물하고 알코올을 섞었어. 그리고 이게 소주, 술이야 술. 그럼 그걸 섞은 다음에 가열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 물하고 에탄올이라는 알코올을 섞으면 일단 나중에 이제 혼합물의 분리가서 자세히 나오는 거니까, 그지? 이런 식으로 우리 가열곡선에서 이렇게 수평한 구간이 여러 개가 나타나요. 그지? 여러 개가 나타나요. 얘는 어때? 얘는 수평한 구간 안 나타났잖아. 얘도 수평한 구간이 안 나타났지. 맞아? 근데 액체하고 액체를 섞으면 이런 식으로 돼. 어쨌든 혼합물을 만들면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이 순수한 물질이 때 비해서는 달라지게 된다 이거지. 그죠?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녹는 점, 어는 점에 대한 얘기하고요. 근데 여기서 요게 하나 더 있어. 요거 어는 점 낮아지는 거 이용한 예로 요거 있지만, 얘네 자동차에 냉각수라는 게 들어가거든. 그 냉각수가 물이야. 여름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 냉각수 그냥 물을 사용하면 겨울철에 다 얼어버려. 주차돼 있는 동안에. 그치? 그렇게 냉각수가 얼지 말라고 거기다 뭘 넣어주냐면 부동액이라는 걸 넣어주는 거야. 그럼 부동액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 어는 점이 확 낮아져서 영하 40도가 돼도 안 얼어. 그게 냉각수가 얼면 그 다음에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자동차가 고장난단 말이야. 엔진이 뜨거움을 식혀주는 이렇게 장치란 말이지. 그래서 냉각수에다가 부동액이라는 걸 넣어주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는 점이 확 낮아지면서 추운 겨울에 차를 주차해놔도 얼지 않게 된다. 그지? 그 다음날 시동을 걸어도 엔진이 돌아가는 걸 시켜주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 결론은 순물질과 혼합을 일단 분류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순물질일 때는 물질의 특성이 양이 많을 적도 안 변하지만 이렇게 혼합물을 만들면 뭐 끓는 점이니 녹는 점이니 어는 점이니 하는 물질의 특성들이 순수한 물질일 때에 비해서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